계속해서 강유설입니다. 강유설. 강건함과 유순함에 대한 그 이론인데, 주자는 주역 해석에 있어서 강건함과 유순함을 천지의 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건하고 곤이라는 거는 그저 괴에 대해서 이름을 단 것일 뿐이다. 그 실제 내용에서 건은 강건함이고, 이게 지금 왕필이 쓴 겁니다. 지금 곤은 유순함이다. 왕필이 취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전부 이 상으로 해석하는 취상설에서 취의설로 이제 주역 해석을 바꿨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순전한 양이 강건함이 되는 것이고, 순전한 음이 유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강건한 것은 오직 하늘뿐이고 지극히 유순한 것은 오직 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상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곧장 건을 하늘로 곤을 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천지의 본성이라는 것은 강건함과 유순함으로 나와 강유라고 해요. 강유 한자로 강건함과 유순함으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자는 계속해서 강건하고 강건하여 쉬지 않는 것이 체이고 해와 달이 순환하여 추위와 더위가 교체하는 것이 용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이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그 하늘의 덕성인 강건함 때문이고, 땅이 모든 사물을 받쳐주는 것은 그 덕성인 유순함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건함과 유순함으로 건곤계를 해석함으로써 이학파의 역해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역본이 상당 부분에서 강과 유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궤변설로서 주역본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강이 올라가고 유가 내려가거나 유가 내려가고 강이 올라온다, 이런 음이 내려온다라는 설명을 자주 하고 있는 것에서 이 취의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의설은 말씀드린 대로 왕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용달, 그 다음에 정의, 주자, 왕부지 이렇게 쭉 아주 화려한 라인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극입니다. 태극. 주자 하면은 태극이죠. 태극 도설에서 주자는 태극을 이제 가장 중요한 우주론적 창제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태극입니다. 어떤 태극이 이렇게 있겠죠. 태극이 있으면 이것이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음양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오행으로 목과 토금수, 이게 토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제 오행이다. 이거는 원형이고 이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이제 주자의 태극도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본이 계사전상에 태극을 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태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란 음양의 변화이고 태극은 그 리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사전 상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태극이란 천지 만물의 여규태극입니다. 여규태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지 만물의 뿌리를 보이고자 하신 것이다. 주돈이가 그것에 의해 다시 무극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태극이 아무런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신묘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하거나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라고 하니 무극의 뒤를 따로 태극이 생겨나거나 태극이 위에 먼저 무극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다 라고 하니
태극의 뒤에 따로 이기와 오행이 생겨나는 것도 이기와 오행이 위에 먼저 태극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루어 만물이 생성 변화한다는 단계까지 무국의 신묘함이 언제나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식의 강령이며 주역에 숨겨진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노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조화를 참됨 이습의 시종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태극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매우 다릅니다. 장제 정몽이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에 대해서는. 장제의 기학파는 태극을 기로 봤습니다. 기. 수홍은 수학파인데 태극을 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으로. 근데 태극은 리다라는 건 주의죠. 이건 정의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는 음양은 그냥 음양이고 도는 태극이다. 정의께서 이를 한번 의되도록 하는 것이 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극이론은 누군 주돈이의 태극이 무극이다. 수홍의 태극 부동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자는 태극을 세 개의 본원으로 보아서 본체론적 철학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즉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그 아래에는 곧 양의 사상 8개가 있다 얘기입니다. 384요로부터 총괄하자면 64개가 개가 되고 64개를 총괄하자면 8개가 되고 8개를 총괄하자면 사상이 되고 사상을 통괄하면 양의가 되고 양의를 통괄하면 무국이 된다. 태극이 된다. 사물로 말하자면 여기에 태극이 있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고 탑에 꼭대기가 있는 것 같다. 다만 나무의 뿌리나 탑의 꼭대기는 유형의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태극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에 그것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무역의 극점이다. 이는 태극이 바로 변화의 최고의 준칙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태극이 결과적으로 음양을 생성하죠. 음양을 생성하고 64개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태극의 리의 전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극은 이미 있고 양의는 아직 없으니까 태극으로부터 양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양의는 있고 사상이 없으니 양의로부터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은 있고 8개가 없으니 사상으로부터 8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서로 낳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태극이 아직 있기도 전에 양의가 먼저 있는 것이고 양의가 아직 있기도 전에 사상이 먼저 있는 것이며 사상이 아직 있기도 전에 먼저 8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태극은 그 별도의 사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태극은 별도의 사물이 아니다. 음양에서는 음양 속에 태극이 있고 오행에서는 오행 속에 있고 만물에서는 만물 속에 있는 그저 하나의 리일 뿐이다. 이렇게 리일 뿐이다.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하는 얘기죠. 주돈이의 태극 도설에는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다.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 이름 양이고 음양 일 태극이고 태극 본 무극이다.
태극도에 대한 해설에서 우주의 성립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극의 리가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사람이나 다른 존재자나 부여받은 태극의 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간이 받은 기는 음양오행 중에서 빼어난 것입니다. 그 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뛰어나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자가 부여받은 기는 음양오행 중에서 거친 것 혹은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초목 등등이 되기도 한다. 즉 사람과 다른 존재자의 차이는 기질지성, 그 기의 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의 근원을 갖는 것을 논하자면 리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어떤 리의 문제, 이것은 전부 태극에서 인간이 어떤 품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태극의 리가 전개 과정을 거쳐 복희의 64기로 발전한다는 것은 주자의 큰 발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자는 결과적으로 이 태극 이론을 기반으로 천지 만물의 유래와 그 존재 근거를 증명하게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낳았습니다. 이는 이학파의 본철론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극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하는 과정에서 태극론은 태극만 하나 놓고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역학자들 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학자를 알아야지 지역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되게 중요한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필입니다. 왕필의 주역주, 아주 취상설과 의리학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왕필은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이라는 건, 위라는 거는 그 한나라가 전쟁이 나서 이제 우리 삼국지에 보면 삼국이 싸우고 있죠. 위초고, 여기서 위자하고 여기 위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조, 유비, 오나라 송건이 싸우다가 조조 아들 조비가 그 위나라로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비 밑에 있던 그 책사에 있던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만듭니다. 진나라를 만들고 진나라가 망하니까 남북조 해가지고 여러 개의 나라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때는 그 전쟁통에 아주 그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226년 태어나서 249년 24세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세 때부터 고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노노건, 주역이건, 노자건. 그래서 왕필은 노자주를 집필했는데, 이것을 보고 당시 조조의 사위였던 하한이 그 조조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이 그 정치적 사상적 스폰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왕필의 주역주는 노자주보다 뒤늦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번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필의 그 주역 해석의 특징은 치위설입니다. 치위설. 당시에는 주역 했어서 치상설이 99.9입니다. 대세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치상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괴의 모양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며, 치의설이라는 것은 의리죠. 그 뜻을 유추해서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설은 공자가 시빅을 쓰면서 이미 사용했지만 왕필에 이르러서 주역 전체 해석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주역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설 하나 가지고 사실 동양 철학을 좀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상적 그때 당시로 봐서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취설이 다 취설이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왕필은 1호 위주설입니다. 1호 위주설. 1호 위주설로 해서 각 개 6효가 있는데 어느 개에서나 가장 중요한 효가 있고 이 효를 기준으로 괴를 해석해야 한다. 둔괴. 둔괴는 술의 둔이겠죠. 수. 술의 둔입니다. 술의 둔은 초구효사인 반환 요거 초구입니다. 요거 초구 반환 이거정 이건우에 대해서 둔이 처음에 처했으니 움직이면 어려움이 생겨나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배야 한다. 이때 처하니 이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바르게 처하여 제후를 세우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백성이 제후를 그리워하는 것이므로 이 관점에서 유기효사인 말을 타고 배야 한다는 것도 역시 음이 양을 구하는 즉 백성이 제후를 구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중심관념을 파악해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왕필의 경우 사학괴는 구이, 빗괴는 구오, 수집이죠, 수집이. 겸괴는 구삼을 일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설이죠, 적시설.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필은 괴는 때이고 효는 때에 맞게 변합니다. 무릇 때는 통하는 때와 막히는 때가 있으므로 쓰임에도 행해 나아감과 술머듬이 있게 된다. 괴는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므로 괴사에도 험난함과 평이함이 있게 된다. 자, 한때의 기람은 다른 때는 도리어 흉함이 되고 오직 때에 맞게 변화할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생활의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변화를 생각하여 극진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필은 문제는 뭐냐면 이 무위본입니다. 무위본. 무가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자가 태극도설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태극에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나왔느냐 태극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태극이 앞서서 뭐 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무가 태극을 만들었다 하는 게 사실은 그 노자가 아니고 왕필의 어떤 왕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랄까요? 이런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태극이 있었다는 거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왔다 전 세계. 그래서 여기에 이 태극이 사람에게 기를 불어줘서 리를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우주론을 이제 짜고 있는 거죠, 주자는. 그런데 왕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무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주자의 생각과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우주론적 체계의 뜻은 이렇게 치이설을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인 그 무의본설은 아주 크게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득이망상입니다. 이게 지금 을을 얻으면 상을 잊어버려라 하는 얘기죠. 득이망상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려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게 장자 외물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상 무의설입니다. 초상은 뭐냐면 개가 6개가 있으면 초효하고 상효는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가 될 수도 이 상효 초효는 의미가 없다. 이 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300 몇 개 되는 괴사 효사 이거 전부 분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주 그걸 간편화시킨 거예요. 이걸 일요 위주설로 해서 간편화시켜서 왕필이 당시에 그 주역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의본설도 비판을 받고 있고 다만 그 왕필은 치유이설 하나만큼은 아주 그 상수학 완전히 주역을 그 전에 상수학이라고 그러죠. 취상설 상수학으로 또 해방시켰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도니의 태극도설인데 주도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이 왕필은 왕필의 주역주입니다. 주역주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